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일교차가 큰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9월도 하순에 접어들며 낮 기온도 차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흐린 모습이고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9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의 정책 개발과 비전 설정 등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송파정책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구로구 의회 의원들이 운영을 앞둔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염 방지와 악취 제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종로구가 퓨전 한복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고명초등학교가 딜라이브기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구로구 항동에 건립 중인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장 큰 쟁점은 악취 발생 여부인데 구로구 의회 의원들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항동 공동주택지구 내 지하에 건설 중인 구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대형 차량에 옮겨 싣는 시설. 구로구는 처리 시설이 아니며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악취와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계획 단계부터 이 같은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지난 17일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입니다. 이날 의원들은 쓰레기를 옮겨 싣는 과정과 센터 내 시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 건 악취 제거 설비와 공기 배출구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어쨌든 직접 챙기고 구로구청에서도 이 지역 여기에 자원순환센터에 상주하면서 또 건강상의 문제나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 참여 감시 시스템을 아주 개방적으로 운영해서 구로구는 센터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3단계 처리 과정을 거쳐 오염과 악취 문제가 없다는 입장. 여기에 운영 전까지 오염물 배출 방지를 위한 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가를 집진한 다음에 공기를 태우고 약액 세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뭐 추가로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는 건가, 저 관에 나갈 때다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운영 이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구로구의 시설 폐쇄까지 요구하겠다며 구의회가 철저한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구로구는 예정된 운영 시작일을 늦춰서라도 오염 방지 대책을 완벽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송파구는 최근 민선 7기 슬로건을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확정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행정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합니다. 송파 정책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지역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래 송파 30년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최고 자문기구로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 임원, 시민단체 활동가,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67명이 활동합니다. 그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프로파일을 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송파구가 이 비전을 삼고 있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파 정책발전위원회는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 도시 발전과 업무 혁신, 인사 혁신과 제도 개혁까지 6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에선 기존 시책과 사업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구민 위주의 신규 사업 발굴과 구정 혁신 과제를 제시합니다. 또 민선 7기 종합발전 계획인 송파비전 2022 수립을 위한 분야별 핵심 과제 선정과 세부 실천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래 30년, 5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미래 비전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송파구 정책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범을 시켰고요. 말 그대로 우리 송파가 서울을 이끌어가고 또 대한민국 기초단체의 어떤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 잡게 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정책발전위원회는 분과마다 구청의 실무 부서장이 참여해 연말까지 2주에 한 번씩 집중 회의를 벌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2번의 전체 회의와 분기별 분과 회의를 열어 송파 구정의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송파 정책발전위원회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는 송편빚기 행사가 한창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세연 기자. 네, 송파구 서울 놀이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천 기자 뒤로 이 한복을 입은 주부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천 기자. 네, 이곳 서울 놀이마당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한가위 송편 나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참여하신 분들이 일부 한복을 아주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네. 송편 반죽과 송편 소, 보시면 콩도 보이고 깨도 보이는데요. 이런 재료들을 중앙에 두고 양쪽으로 모여 앉아 아주 정성스럽게 오색 송편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결혼 이주 여성도 보입니다.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한국 문화 체험은 물론 봉사의 손길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화면으로만 봐도 벌써부터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 오늘 행사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네. 부녀회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 그리고 자체 기금을 통해 오늘 이 행사의 운영비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과 각동 협의회 다문화 주부 등 150여 명이 함께 나와 손길을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잠깐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네. 오늘 이 행사의 취지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송파구 새마을 분야에서는 매년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만들기와 밑반찬 만들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계시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나눔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행복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천 기자, 이런 나눔 행사 매년 추석을 앞두고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앞서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도와보자라고 그 취지에 그 회원들이 공감해서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또 화면으로는 송편 빚기만 보이실 텐데요. 사실 밖에서는 추석 명절 밑반찬 만들기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편과 밑반찬이 포장이 돼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성가정과 소년, 소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가정 등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500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편 빚기가 한창인 서울 놀이마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세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역시 추석하면 송편이 빠질 수가 없죠. 이 오늘 빚은 송편들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니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나눔의 현장 송파구 서울 놀이마당 만나봤습니다. 서울 사대궁에서는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통에서 벗어난 퓨전 한복들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전통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종로구는 퓨전 한복에 대한 규제안을 내놨고 어디까지를 전통 한복으로 봐야 하냐 또 어디까지를 한복의 대중화로 봐야 하냐 하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한복 규제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대여 업체에서 빌려주는 한복은 대부분 전통 한복이 아닌 퓨전 한복 형태, 중국산 합성 섬유가 주 원료이며 고유 문양이 아니거나 유럽풍 디자인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한복 대여 가격은 2시간에 10,000원 내외,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한복을 사오거나 싼 재료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신발은 폭이 있잖아요. 근데 폭을 안 나누고 그거 하나 나눠가지고 하는 인건비가 2배가 들어가거든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한복의 변형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타 국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재도 왜곡되고 또 스타일도 아주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돼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 지난해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통 한복과 퓨전 한복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9월 11일 종로구청에서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한복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문제가 불거진 건 종로구청이 전통 한복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4대국 무료 입장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문화재청에 건의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또 종로구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복을 입었을 경우 음식값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에도 10월부터 제약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디자인이나 품격을 어떻게 갖췄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보고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소한도 음식 좀 깎아주는 것은 저는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문화재청에도 제가 요청하는 것은요, 궁궐의 입장을. 이에 대해 일부 토론 참석자들과 시민들도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통이 더 훼손되기 전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화된 현대에서 전통이 사라진 데는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전통을 되살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제가 수려받은 사례는 어떤 외국 남성이었는데 머리에는 또 왕이 운동이 쓰는 그 입성관을 썼는데 몸에는 그 폐자 같은 그 맞지 않는.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과 한복 대여 업체 측은 갑작스런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통 한복이 아니더라도 퓨전 한복, 저희 한복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복 체험 안 하라고 할 것 같은데. 특히 한복 대여 업체들은 과도한 경쟁 결과 한복의 질이 낮아졌는데 과도한 제재가 가해졌을 경우 오히려 경쟁이 더 심화되고 심지어 한복 입는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3,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겠다, 입장료를. 제재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뭔가 이걸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기를 하는 게 낫지, 활성화가 되기도 전에 지금 싹 자체를 지금 다 지금 잘라버리는 행동이거든요. 쌓이고 쌓였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저품질의 옷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시장 흐름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즉 과도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흐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화재청 또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타이트하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전통 한복과 생활 한복은 무료 입장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통 한복이 뭐냐? 그 정의는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입어야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지 입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은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전통 한복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논쟁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의 것을 지키고 또 이어나가기 위한 민과 간의 합동 노력, 그리고 올바른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의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겁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송지연이었습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역삼과 고명의 결승 경기와 폐막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눈물이 교차했지만 야구 꿈나무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12회 대회에서 우승에 올랐던 역삼, 3회와 7회 대회에서 3위를 달성한 것이 최고 기록인 고명.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결승전은 이 두 팀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우승을 향해 먼저 앞서 나간 건 역삼이었습니다. 역삼의 최현우 선수가 2루타를 터뜨리며 주자 이홍준 선수를 불러들여 한 점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 고명은 반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3회 초 염승원 선수를 시작으로 4연타석 안타가 터지며 3득점했고 4회 초엔 박선재 선수의 단타와 송지호 선수의 3루타에 힘입어 4득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회 초 고명의 주장 염승원 선수가 세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8대2 짜릿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처음에 팀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힘들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모두 다 힘 합쳐서 이긴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후배들이 시합은 안 뛰지만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는 모습이 멋졌어요. 결승 경기가 끝나자 곧바로 폐막식이 이어졌습니다. 폐막식은 이번 대회 주인공인 24개 초등학교 야구팀의 선수들과 학부모, 서울시 야구협회 관계자 등이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홈런 5개를 때려내며 일찌감치 홈런왕을 예약했던 가동의 한지훈 선수와 이수의 엄준현 선수에게는 홈런왕을 상징하는 배트가 수여됐습니다. 감독상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고명초를 우승으로 이끈 이철윤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좀 부상자들이 많아서 제대로 6학년 멤버들이 뛰지를 못했었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애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눈물을 담은 20알 동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TV는 앞으로도 야구 꿈나무들을 배양하는 산실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승을 한 고명초등학교, 또 이제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을 친 선수, 또 3연속에서 출전한 선수, 또 마음으로만 7번 넘게 성장했던 여러분 다 모두가 소중한 기회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어느덧 15회째를 치른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유소년 야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성산에서 정릉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시작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타고 도로가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강남구 의회가 의장실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직접 소통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현판식을 갖고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실을 민원 접수 창구로 개설하는 현판식이 마련됐습니다. 주민 소통 창구인 열린 현장 민원실로 공식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현판식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또 민원을 직접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담아서 지난 7월 13일 아파트 조망권 피해 보상금 청구권을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개설 64일 동안 접수된 민원만 39건, 아파트 진출입로 확장과 수서동 직능단체 보조금 삭감 문제, 구민회관 용역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등 전체 민원의 32%인 12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의회가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라 한계는 있지만 주민과 구청을 중재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게 민원실 개설 목적입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 즉시 처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고요. 구청장과 함께 면담을 통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강남구 의회는 의장실에 열린 현장 민원실과 함께 다음 달에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인 SNS 창구를 개설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생김새가 밤을 닮아 율도라고 불리는 곳, 한강 한가운데 있는 섬 밤섬입니다. 지난 1960년대까지 밤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후 무인도가 됐는데 추석을 앞두고 밤섬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지선에 오르는 사람들. 고향에 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향민들을 실은 배가 육지를 떠난 지 20여 분. 먼 발치에서 보기만 했던 고향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오기 힘들어서 처음 왔어요. 배가 있죠. 뒤 돌아보니까 많이 뭐 어디 가든지 모르겠고 그냥 이제 매년 오려고.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동네는 무성한 수풀로 변했습니다. 태어나 살았던 집 역시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추억, 이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편했죠. 그때는 그래도 사람이 살고 그랬으니까는 그냥 저거 했는데 이건 뭐 허허 벌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항상 모래사장에 뛰어다니고 물속에서 살아요. 배 타고. 좀 그대로 보존됐으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되겠죠. 밤섬 실향민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지난 1968년 한강 개발과 여의도 건설로 인해 폭파된 이후 62가구 443명이 떠나온 곳입니다. 지금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사람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향민들의 귀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거의 추석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고향을 가는데 과거에 68년도에 여기서 수몰이 되면서 이제 이사를 가셨거든.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쉽게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실향민들은 밤섬에서 허용된 반나절 남짓 시간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구로구 다문화 열린 토크쇼와 토크 콘서트가 지난 18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10여 명의 내외 국민이 참석해 행복한 상생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조를 나누어 각 조마다 배치된 토론 진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시간여 동안 의견 개진 후 상호 토론을 벌였습니다. 구로구는 이번 토크쇼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앞으로 구의 다문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보낸 메시지를 삭제해도 삭제된 메시지라는 문구가 대화창에 남으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삭제 기능이 무용지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삭제 기능은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고 또 너무 쉽게 행동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입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